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홍정모고요. 일단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저번 모임에 못 와가지고 와보고 싶었는데 퀴즈를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강의를 하면 내가 갈 확률은 100%다 싶어서 덜컥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첫 강의를 맡겨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지금 목감기 박사하면서 지병을 얻은 게 이제 목감기인데 오랜만에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재발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고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말씀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갖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사실 이제 이런 모임 하실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파이썬 API로 이렇게 현란한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C++밖에 못하기 때문에 평생 C하고 C++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닥부터 짜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 API가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고자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 같은 거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한번 쫙 훑어보니까 코드는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아실만한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강화학습 이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이런 수식들을 보여드리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거든요. 나쁘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소개 자료예요, 사실은. 제 소개를 좀 하긴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은 위쪽에 있는 세 개 방정식을 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는 레벨스 이퀘이션인데 얘네가 이제 해밀턴 자코비 이퀘이션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영화에 사용된 이제 불 시뮬레이션 기술인데요. 이제 요건 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방정식들을 풉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수학적이고 뭐 좀 펜과 종이와 함께하는 고된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방정식을 막 풀면서 살다가 한 1, 2년 쉬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쉬다가 최근에 저도 알파고 때문에 한참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바둑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못 둬요. 또 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논문을 어쨌든 막 들여다보니까 여기 밑에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어서 많이 본 패턴이더라고요. 보시면 위에 있는 방정식들과 그냥 왠지 복잡하다는 면에 좀 비슷해 보이죠? 이 강화학습이 결국은 이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한테 게임을 시킨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벨만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가지고 API 돌리셔서 뭐 굉장히 당장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뭐가 다를까? 저 사람들과 나는 뭔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머신러닝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그다음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조금
뒤쪽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슈퍼바이즈드하고 언슈퍼바이즈드는 사람이 생산해낸 데이터로 대부분 학습을 합니다.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뭐 구글에 막 널려있는 이미지를 갖다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업용 데이터, 뭐 쇼핑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긁어다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이것저것 막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해야지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들이받고 깨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게임 엔진을 많이 쓰고 있죠. 뭐 그다음에 그 오픈 AI 짐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서 중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전 게임들, 아타리 게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세팅해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GTA 5까지 AI 훈련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자체를 좀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현실에선 사실을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기술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컴퓨터 그래픽스고, 그다음에 평생 한 일이 이제 물리 방정식 같은 거 풀고, 또 이제 그 석사하고 뭐 학부 때 할 때는 그런 시뮬레이터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눈이 확 뜨이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화학습이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강화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서 나왔나 해가지고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는 찾기가 좀 힘들었고, 결국은 제가 신혼여행 가서 서튼 교과서를 앉아서 읽었더니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장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서튼 교과서 찾기 힘든 곳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인트로덕션 뭐 이런 거 열심히 읽다가 뭐 백그라운드 이런 거 안 읽잖아요. 막 넘기는데 백그라운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번 그 사진 찍어서 올렸었는데, 사람이 엄마한테 뭐 하지 말라고 자꾸 혼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그 효과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Law of Effect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계속 야단을 치거나 혹은 계속 칭찬을 해주거나 반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고, 요게 뭐 심리학, 뭐 인지과학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파고 사건 때문에 좀 이렇게 커진 경향이 있는데, 이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뭐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게 연구가 됐다가 요즘에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놨는데, 왼쪽에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인공지능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학습을 시키냐?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에이전트한테 뭔가 일을 시키려면은 네가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시킬 때도 그냥 막연히 뭐 해라라고 놔두고 그냥 풀어두면 굉장히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명확하게 잘했다 못했다를 알려줘야지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리워드라고 있죠. 보상.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가 또 한 가지,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걸 받게 됩니다. 여기 스테이트라는 용어 자체는 그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가르쳐 보니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공부를 해보면은 용어나 뭐 이렇게 훈련되는 과정이나 이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하고 똑같아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나 교과서를 읽을 때 조금 제가 학생들 해석해오는 거 보니까 이제 오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텐데, 이제 스테이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요게
그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그 요 에이전트가 환경을 보고서 어떤 받아들이는 센서 정보들이에요, 사실은. 센서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옵저브하는 내용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약간 혼용되어 있는 거죠. 그게 혼란을 좀 갖기 시작하면은 좀 어려운데, 뭐 그 부분만 명확하면 또, 이게 스테이트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스테이트구나.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고,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하나예요. 뭐 액션이겠죠. 내가 행동하는 거. 그래서 뭐 앞으로 걸어간다, 뭐 뒤로 걸어간다, 뭐 좌우 움직인다, 뭐 둘러본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진짜 게임 화면만 보고 그다음에 점수 올라가면 내가 잘했다, 아니면 점수 낮아지면 못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장점으로 이제 내세워주는 것 중 하나가 그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스테이트는 뭐 제어에 필요한 필수 요소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게 리월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값 하나만 던져주고 네가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시스템도 굉장히 구현해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의도하는 걸 명확하게 전달해주긴 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서튼 교과서 앞부분 이제 읽어보면은 요 리월드를 어떻게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라 이걸 전부 알아서 지정을 해주면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겠죠. 반대로 굉장히 스칼라 값 하나, 리월드 값 하나만 던져주면서 훈련이 알아서 되길 바라면 그것도 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제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예제를 하나 개발해서 제가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는 C++로 배우는 딥러닝 이렇게 공개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딥러닝 강의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제 C++를 가르쳐야 되니까 C++는 가르쳐야 되고 공부는 안 하니까 딥러닝으로 꼬셔보자.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깊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열심히 예제를 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셀프 드라이빙 카인데 위에 센서가 하나 있어요. 하면서 주변 사물과 이렇게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아주 간단한 최소한의 모형이죠. 오른쪽에 지금 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예제 훈련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페북에 올렸더니 바람이라고 제가 올린 강화학습 데모 중 최고의 바람 요소라고 당장 훈련 되는 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나면 저렇게 잘 찾아갑니다. 잘 찾아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뒷요소가 요 훈련시켜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일들을 희한하게 찾아내거든요. 열렸나요? 재밌죠? 요게 이제 그래픽을 같이 보면서 돌리면은 요 속도로 훈련을 시키면은 못 시켜요. 너무 느려서. 그래서 렌더링을 꺼놓고 백그라운드에서 막 돌려야지 이게 그나마 몇 분 안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교과서 예제니까 제가 된다는 거 확인하려고 최소화 시킨 거고, GTA5 뭐 이런 걸로 돌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이런 예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용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만 명확히 아시면은, 강화학습 교과서나 강의 같은 거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에이전트라는 단어, 에이전트는 여기서 말하면 자율주행 차, 조그만 박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는 옆에 제가 이제 트랙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인바이러먼트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스테이트 S가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이 예제에서 자동차의 스테이트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보통 대답을 할 때, 자동차의 속도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자율주행 차에서는 차의 위치나 속도를 자기가 파악해서 넣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 예제에서는, 사실상 자신의 스테이트를 직접 알 수는 없고, 여기 센서 막대기 요 거리 있죠. 거리값. 그러니까 센서 값만 자신의 상태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센서 값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추론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내가 어디 있다, 뭐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태라기보다는 내가 관찰한 거죠. 관찰 결과를 가지고 내 상태를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오히려 쉽죠.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방향 전환이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액션만 해서 훈련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요. 혹시 이제 제가 공개해 놓은 코드를 보시면은 오자유도를 만들어 놨고 훈련이 되지만 제가 코드는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그 오자유도짜리 예제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터넷 어디에도 그 오자유도짜리 예제 훈련된 걸 올려놓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 의식을 갖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팔럿이라고 써놨는데 팔럿입니다. 제가 오타인데, 팔럿이가 정책이거든요. 정책인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강화학습 공부할 때 DQN 코드 공개되어 있는 거 갖고 하시잖아요. 같은 경우는 팔러시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에요. 않는 기법이라서 팔러시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뭘까라고 찾아 헤매다가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좀 헤매실 수가 있고, 그래서 DQN에서는 팔러시를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나온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진 A3C라고 하는 거, 액터 크리틱하고 어드밴스 사용하는 거, 거기서는 팔러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강을 한 겁니다. 그 영어 좀 알아두시면은 혼란이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팔러시라는 건 결국 우리말로 정책이죠. 정책.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요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S가 이렇게 센서 정보들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 센서 정보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뭐 왼쪽으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그냥 직진하겠다. 요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걸 정책,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서 뭐 북한군이 뭘 어떻게 공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거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듯이 이런 팔러시를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예를 든 게 군사 매뉴얼 이런 건데, 그거는 모든 경우가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강화학습 처음 예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이제 그리드월드 예제인데, 그리드월드 예제 같은 경우 어레이에다 모든 상태, 모든 경우를 다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경우를. 현실에서는 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예제만 해도 센서 값이 5개밖에 안 되지만 그 5개가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딥러닝, DQN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잘했다 못했다 알려주는 건데, 차가 벽에 들이받으면은 못한 거죠. 근데 운전을 잘하면은 그냥 잘 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또 해줄 얘기가 없거든요. 그걸 해보면 그냥 잘하는구나. 못하면 너 진짜 못했다. 굉장히 크게 혼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요게 강화학습에서 보면은 딜레이드 리월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잘 가고 있을 때는 너 잘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꽝 하고 벽을 들이받으면 그때 야단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꽝 들이받는 상태까지 오기 위해서 이 에이전트가
선택을 한 액션의 조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 들이받는 걸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가다가 막 가다가 들이받는 걸 수도 있고, 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바로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생분들이 요거 논문 같은 거 읽으실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요거예요. 액션 밸류, 스테이트 밸류인데, 이제 공학 교과서를 읽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밸류가 어떤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밸류 the value of variable A 이러면 A 변수의 값이 1.3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화학습 교과서에 나오는 value는 값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리얼드 보상보다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한글로 굳이 달아놓은 이유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셔도 크게 읽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밸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은 처음에 얘가 드라이빙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쭉 가다 벽에 꽝 들이받으면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는 거죠. 한번 딱 끝나죠. 그때 이 전 과정에서 얻은 리월드의 총합을 밸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더 상위 가치인 거죠. 그리고 밸류에는 미래의 리월드, 그러니까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이죠. 근데 또 이제 이 밸류라는 게 벨만 이퀘이션 풀 때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이렇게 단기 리월드 아래 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최적화로 보면은 밸류를 이제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실제 구현할 때는 R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벨만 이퀘이션 유도 과정이 원래 이 밸류를 최대화하는 혹은 최소화하는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액션 밸류, 스테이트 밸류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 요거는 이제 설명이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저버빌리티라는 용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풀 옵저버빌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 자동차가 이제 나의 속도,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을 게임 엔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넣어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셜 옵저버빌리티다 그러면은 일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화면만 쏴주고 알아서 게임해라 이렇게 놔둘 때는 이제 파셜 옵저버빌리티를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에서 왼쪽으로 갈 거냐, 그냥 직진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냐, 요것들이 액션들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한 액션, 혹은 내가 행한 액션들의 집합에 의해서 리월드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팔러시, 정책이 내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왼쪽으로 턴을 할 거냐, 오른쪽으로 턴할 거냐, 그냥 갈 거냐. 이제 요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S를 뉴럴 네트워크에 쏴주면은 딱딱 어떤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쳐서 너 지금 하는 게 이게 최고니까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요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팔러시는, 확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액션 A를 했을 때 좋을 확률, 다음에 B를 했을 때, A1을 했을 때 좋을 확률, A2를 했을 때 좋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지금 뭐뭐뭐에서 죽을 확률은 9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러시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가치는, 리월드의 집합, 합.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한 판 했을 때, 이제 한 판을 에피소드라고 하죠. 한 판 했을 때, 요 에이전트가 우리가 얻은, 요 리월드의 총합, 요걸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가 붙었는데, 감마가 붙은 이유는, 감마가 1보다 작을 경우, 0보다 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점점, 감마 제곱되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미래의 보상도 보완을 해주긴 하는데, 포함을 하긴 하는데, 아주 멀리 있는 보상까지 함께 생각하면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너무 멀 경우에는 요거를 감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보상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시키려면 리월드 설계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한 에피소드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는 좋은 리월드, 나쁜 리월드, 요거의 크기 같은 걸 고려할 때 요 감마 같은 게 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좀 있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테이트 밸류는 보면 왼쪽 그림은 지금 뭔 짓을 해도 상황이 괜찮죠? 근데 오른쪽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스테이트 밸류는 특정 액션과 상관이 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밑에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뭐 이제 좀 들여다 보면은 내가 확률 곱하기 왼쪽으로 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치의 그 합.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상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 밸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DQN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Q 러닝이라고 하는 Q 러닝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액션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왼쪽으로 갔을 때 보상이 더 클 거냐,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갔을 때 보상이 더 클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클 거냐 작을 거냐, 요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예제인데 나중에 제가 온라인으로 올려둘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얘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구조가 밑에 게임이 있고 이게 인바이러먼트고 위에 있는 게 에이전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월드를 넘겨주는데 이때 AI가 사용한 게 이제 바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냐? 자,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우실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센서 값이 5개가 들어오고 있죠. 거리 값이 S0, S1, S2, S3, S4예요.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너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딱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 하나잖아요. 그럼 입력값으로 우리의 상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여러분들 익숙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S0, 여기 S0, S1, S2, S3, S4 이렇게 어레이로 넣어버려요. 어레이로 넣고 그 안에 이제 지금 플립 커넥트 했는데 뭐 요새 뭐 CNN 같은 거 많이 쓰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요 예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턴 레프트 왼쪽으로 했을 때 장기적인 기대 가치가 얼마냐, 액션 밸류가 뭐냐, 그걸 리턴해 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멈췄을 때 기대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오른쪽 클을 했을 때 기대값이 얼마냐, 요거를 출력을 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상태가 어떻다는 걸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리턴해 주는 값들을 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여기다가 뭐 굉장히 희한한 함수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하면 지오메트리를 하기 때문에 어프록시메이션 함수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래픽스 하면서 배웠던 게 다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쓸 수 있는 거 다 넣어본 거예요. 뭐 RBF도 넣어보고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도 넣어보고 뭐 등등 하다가 최근에 그 자리에다가 요 뉴럴 네트워크를 넣으니까 희한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제가 구현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드 보실 분들 나중에 코드만 보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C++ API로 모델링 전체를 다 하려는 시도도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되게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코드를 다 들여다보고 뭐 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제 이제 학생들하고 뭐 할 때 학생들한테 코드 다 들여다보고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 못할 상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보더라도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는 하진 않고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을 파이썬으로 합니다. 파이썬으로 하고 그 다음에 PB 파일로 프로토버프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C++에서 읽어요. 그럼 실행 자체는 C++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굳이 그 C++에서 돌리는 이유는 게임 자체, 아까 보여드린 예제 같은 거, 그게 C++에서 돌아야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실패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얘가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엊그저께 어디서 보니까 아직은 바틀렉이 요 훈련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게임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직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할 때도 어쩔 수 없이 C++로 짜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또 뭐 장기적으로는 쓰실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저도 이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번 돌아간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현은 이제 에이전트 클래스, 인바이러먼트 클래스, 그 다음에 기능을 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클래스,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클래스가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를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구조고, 이것도 제가 코드는 공개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 자체는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진짜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폴드 프로포게이션 한번 해주고, 제가 아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죠. 현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폴드 프로포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실렉트 디렉션 부분에서 그러면은 Q 값들이, 그러니까 기대값들이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으로 나온 기대값들이 요러요러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걸 골라서 하세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출력의 그 답이 나오면은 그걸 게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바이러먼트에 넣어주면 얘가 그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죠. 왼쪽으로 턴을 하고 오른쪽으로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게 플래그가 하나 있어요. 현재 지금 나오는 그 훈련 방식들은 대부분 에피소드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저도 이제 한때 좀 다녔는데 오락실을 한번 잡으면 한두 시간 그냥 끝까지 갈 경우도 있잖아요. 엔딩 볼 때까지.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깔끔하게 끝나서 에피소드가 하나 끝나서 리월드가 정리가 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GPU에 이제 꽂아놓기 좋은 형태인데 한 번 에피소드가 끝났다 안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만들고 그것들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이제 훈련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어? 벨만 이퀘이션 어떻게 풀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코드를 저는 이제 학부생 돼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순화시키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요 푸는 기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요 정도 코드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풀면 풀린다는 얘기는 한참 전에 나왔고 요걸 풀 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푸냐 요 경쟁으로 가고 있어요. 벤치마크 테스트는 아타리 게임이나 뭐 이제 GTA5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형태는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이제 네트워크 모델링은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하신 파이썬 코드에서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래저래 바꿔보니까 파이썬 코드에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도 여기서 정의할 수 있고요. 코에피션트 같은 거 바꾸기 좋죠. 그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 바꾼 다음에 라이트 하는 부분을 호출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FCN은 PB 뭐 이런 파일로 저장이 되죠. 저는 이제 한번 그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텍스트로 출력해서 보면은 노드가 구조 같은 게 전부 텍스트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한 번씩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드리면 돼요.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 데피니션 이런 걸로 읽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션 이런 단어 익숙하죠.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그래서 원래는 1:1 매칭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개발하는 쪽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드리고 크리에이트 하고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스홀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처음 데이터 피드해 줄 곳.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문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 전부 제가 공개해놨으니까 사용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플랫을 제가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그 텐서가 복잡한 구조잖아요. 2차원, 3차원, 4차원 어레이인데 요거를 1차원 어레이처럼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은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런을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back propagation은 gradient descent 노드에 대해서 execute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뭐 이런 코드로 한번 해보시면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린 코드들도 제가 이제 그 C++ API 가져다가 그 훈련시킨 결과로 보여드린 거고, 제가 직접 구현한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강화학습은 재밌더라. 그래서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또 공학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는데 점점 좀 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간 대신 게임하는 수준을 넘어서 현실로 점점 빠르게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C++ API가 작동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정보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들 이제 차분하게 보시고 싶으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 자료는 이제 교과서를 제가 좀 받고 논문도 좀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있는 강의들, 김성훈 교수님 강의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막 올려주시는데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특히 이제 한국어로 올려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정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리워드가 벽에 부딪힐 때 마이너스 리워드를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차가 시간대별로 진행될 때 부딪히지 않으면 플러스 리워드를 시간대별로 주면 더 학습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쉽게 들거든요. 보통 이제 잘 모른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톨크인가? 오픈 소스 레이싱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속도하고 리월드를 비례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요거 테스트 시작할 때 그냥 공받기 게임으로 했어요. 그거 할 때는 공을 받을 때마다 파지티브 리월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트릭인데, 이제 네거티브 리월드를 줄 때는 뉴럴 네트워크 초기 할 때 랜덤하게 하는 건 아실 거고요. 그때 값을 조금 크게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밝고 명랑한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들이받으면 너 이러지 마 이러면 야단쳐서 깎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점점 실망을 시키면서 훈련시키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값들을 전부 작은 값을 내게, 그러니까 세상 별거 없어, 뭐 인생 살아서 뭐해, 그 상태에서 자꾸 너 잘했어 해갖고 키워주는 방식이 있고,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은 재밌어요. 또 다른 질문. 리워드가 상당히 큰 시간차를 두고 리워드가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칫솔질을 자주 하면은 충치가 안 생기는데 그 리워드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드 리월드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제가 온라인에 공개한 예제는 즉각적인 리월드만 그냥 하고 훈련을 막 시켜요. 왜냐하면 저는 최악의 상태에서 훈련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기법들이,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에피소드 단위로 끊는다고 그랬죠. 에피소드 단위로 끊고 최종까지 리월드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를 안 닦았더니 뭔가 나쁜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앞부분까지 그걸 계산해서 전파를 시킨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그러니까 경험들을 분석을 해서 리월드를 조정을 해주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수치 해석 기법들의 특징이
이렇게 쭉 가서 나쁜 리월드가 한번 딱 나오면은 얘를 요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러면 얘가 앞부분으로 전파가 되고 그럼 전파가 된 걸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느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핵폭탄이 터지면은 핵폭탄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험, 리월드가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차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예. 교수님은 아까 그 C++ API로 그래프를 이제 파이썬에서 만든 그래프를 옮겨서 이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파이썬에서 이제 그래프를 미리 프리 트레이닝된 웨이트 같은 것도 이제 같이 그래프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제가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보지 않아가지고 될지 안 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권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로 돼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뒤져갖고 찾아갖고 포인터로 끌어오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제가 직접 뒤지는 것보단 구글 프로그래머들이 해줄 때까지 좀 기다리자. 저도 이제 제가 박사하고 이럴 때 제가 다 짰는데 이제 오픈소스의 세계는 혼자서 버티면 좀 무모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뭐 그런 사소한 기능들이 좀 완성이 되면은 저도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